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헬라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6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달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네요. 그죠? 그래서 좀만 힘드셔도 참고 마지막 이제 한 달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사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신 모든 신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명사 파트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다뤄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대명사의 인칭 그 대명사의 어미 변화, 각각의 이제 그 대명사에 해당되는 그 어미 변화를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나 이제 그 방대한 분량이고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명사 시간에는 각각의 대명사 부분의 어미 변화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에서는 대명사가 이러한 대명사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대명사들의 어미 변화가 이렇다더라. 그리고 또 어미 변화의 어떤 패턴이 이제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공통되는 이제 패턴이 어떤 패턴이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명사의 이제 그 용법적인 의미와 그리고 또 뜻 정도로만 간략하게 이제 파악하는 거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대명사, 헬라어에서 대명사가 그 프린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총 이제 6개의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제기 대명사, 세 번째 지시 대명사, 네 번째 의문 대명사, 다섯 번째 부정 대명사, 마지막 여섯 번째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의 용법들 그리고 의미들 그리고 이제 변하는 어미 변화의 패턴들 이렇게만 봐서 가볍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볍게 한번 전체적으로 대명사를 살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인칭 대명사입니다. 지금 인칭 대명사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인칭 1인칭이냐, 뭐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이제 나타내는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홍길동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잖아요. 사람 그죠? 고유명사. 그래서 이 홍길동 명사를 가리켜서 선행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 선행된 이 명사를 지칭하는 1인칭의 대명사가 뭐냐? 나는이라는 것이죠. 나. 그래서 이 1인칭 대명사로서 이제 나가 쓰인다. 그래서 이때 대명사는 이 선행사와 선행된 명사와 성과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길동이가 남자인데 이 홍길동이를 지칭하는 이 대명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여자로 쓰였다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인칭 대명사에서 맞춰야 되고 그리고 홍길동이가 단수인데 이 홍길동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인 이 나아가 예를 들어서 복수로 쓰였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와 성과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런데 격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홍길동은 목사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홍길동은 선행사가 되겠죠. 주격을 쓰였습니다. 그죠? 은는 이가를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 선행된 홍길동을 이제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뭐냐? 그는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교수이다. 예. 그는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주격, 홍길동은이니까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주격 선행사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 그는 성과 수가 일치가 됐고요. 그죠?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주격으로 서로 일치가 돼요. 홍길동은 그는 그죠? 이렇게 주격 격이 일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치가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그를 본다. 라고 하면 여기서 홍길동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그가 되겠죠. 그를, 그죠? 학생이 그를 본다. 예. 그러면 이 그를에서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와 성가수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맞죠? 격이 안 맞는 거죠. 그죠? 홍길동은 주격인데 여기서 그를은 목적격이에요. 3인칭 대명사로서 목적격이다. 그러니까 성가수는 일치가 되지만 격은 관계가 없다. 또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책이 들려있다. 여기 홍길동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당연히 그가 되겠죠. 그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를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네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손에 책이 들려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제 한글로 된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된 명사와 성가수를 일치시켜야 하지만 격은 달라진다. 일치해도 되고 일치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칭대명사의 각각의 어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가 나오겠고요. 단수나 복수냐, 그다음에 격이 등장합니다.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항상 이러한 것의 패턴이 똑같죠, 이제. 그리고 인칭이 나오죠.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런데 3인칭에서는 이제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중성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칭대명사의 어미 변화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못 외우죠, 솔직히. 그죠? 이제 못 외우는데, 근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칭대명사의 단수의 주격 1인칭일 때는 에고가 쓰입니다. 에고. 나라는 거죠. 나는. 그죠? 나는 에고. 그리고 소유격은 에무. 나의가 되겠죠. 그리고 역격으로는 에모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목적격은 에메. 나를. 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복수를 보겠습니다. 복수 주격일 때는 강기식이니까 에가 아니라 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헤메이스. 해석은 우리는 이 되겠죠. 소유격은 해몬. 우리의로 해석을 하고 역격은 해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목적격은 해마스.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볼게요. 2인칭일 때, 단수 주격일 때는 she가 쓰입니다. she. 너는 이 되겠죠. she. 단수 소유격일 때는 수. 너의. 그 다음에 단수 역격일 때 2인칭은 소이. 너에게.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세. 너를. 복수 한번 볼까요? 복수 주격일 때는 강기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휘메이스가 되겠죠. 휘메이스. 복수니까 너희는. 그리고 복수 소유격은 휘몬. 너희의. 역격일 때는 휘민. 너희에게. 복수 목적격일 때는 휘마스. 너희를. 이렇게 이제 쓰입니다. 한번 3인칭 보겠습니다. 3인칭일 때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일 때는 아우토스. 해석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는이 되겠죠. 그는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복수일 때는 아우토이, 아우톤, 아우토이스, 아우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그에게, 그를. 복수일 때는 그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되겠죠. 3인칭 여성일 때는 아우테, 그녀, 그녀는 주격이니까 그녀는. 소유격은 아우테스, 그녀예요. 역격 아우테, 목적격 아우텐. 주격 보겠습니다. 복수일 때 아우타이, 그녀들은 소유격 아우톤, 아우타이스, 아우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 보겠습니다. 중성은 단수 주격일 때 아우토. 해석은 그것은. 단수 소유격은 아우투, 아우토, 아우토. 복수 주격은 아우타. 그것들은 아우톤, 아우토이스, 아우타 이렇게 어미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1인칭 단수 주격일 때는 에고, 2인칭일 때는 she, 이 정도는 이제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빨간 테두리를 쳤잖아요. 소유격, 역격, 목적격 단수일 때.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왜 쳤느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그 어미 변화 뭐죠? 형용사의 어미 변화, 관사의 어미 변화가 한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형용사 어미 변화에 타우를 붙이면 무슨 뭐가 되죠? 관사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알면 관사의 어미 변화는 타만 붙이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 오, 온, 오이스, 우스, 에스, 에, 엔, 온, 아이스, 아스, 우, 오, 온, 오이스, 아. 이게 뭐냐면 형용사일 때 각각 단수와 복수일 때 소유격, 역격, 목적격 어미 변화예요. 근데 거기다가 타우를 붙이면 투, 토, 톤, 토이스, 투스 이게 뭐죠? 관사의 어미 변화입니다. 근데 인칭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 변화의 앞에 타우를 붙여서 관사를 만들고 이 관사의 어미 변화 앞에 이렇게 우만 붙이면 돼요. 우. 아우죠, 아우.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형용사 어미 변화에 타를 붙이면 관사가 되고 거기에 아우를 붙이면 뭐가 된다? 인칭 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인칭인데 몇 인칭? 3인칭 대명사가 된다. 그리고 보시면 단 중성은 주격과 목적격이 일치한다는 거죠. 중성일 때 주격과 목적격이 일치. 아우토 일치하죠. 복수일 때도 보겠습니다. 아우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각각 이제 기본이 되는 에고. 이 에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거예요. 에고. 에이미 동사에서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성경에서 쓰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이미 동사 할 때 이제 딸려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고, 쉬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인칭이니까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하시고 나머지 인칭 변화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만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러한 뜻이 있구나. 각각의 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칭 대명사를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두 번째가 제귀 대명사입니다.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어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를 가리켜서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예, 그래서 해석은 뭐뭐뭐 자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주어와 관련되니까 예, 자신, 뭐 1인칭일 때는 나 자신 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와 성과수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본다 해서 예, 그를인 3인칭이죠. 그를 3인칭 대명사입니다. 목적격이죠. 근데 여기서 주어는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본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를 보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 여기서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 나는 나 자신을 본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예, 이 나 자신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라고 하면 이거 제기대명사로 쓰였구나. 그리고 나니까 1인칭이구나. 예, 이 1인칭 주어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구나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 예, 그는이라고 이제 보면 예, 그를 강조하려면 그 자신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본다. 예, 그래서 이 그 자신을이 3인칭이 되겠죠. 3인칭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제기대명사의 뜻이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글로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제기대명사의 어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기대명사의 어미 변화는 이제 1인칭과 2인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석은 1인칭일 때는 나 자신, 2인칭일 때는 너 자신, 3인칭일 때는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신, 뭐 이렇게 예, 좀 약간 해석으로 좀 문맥은 안 맞지만 해석상 예, 이제 뜻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나오고 소유격 옆에 목적어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남성일 때 예, 어미 변화를 보면 에 마우트 역격일 때는 에 마우트 목적격일 때는 에 마우톤 복수 보겠습니다. 소유격 때는 에 아우톤 역격일 때는 에 아우토이스 목적격일 때는 에 아우투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복수일 때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성일 때 보겠습니다. 에마우테스, 에마우텐 복수, 에마우톤, 에아우톤, 그다음에 에아우타이스, 에아우타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원칙을 좀 패턴을 보면 아까 1인칭, 2인칭 대명사에서 남성, 여성일 때 예, 아우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죠. 아우톤. 에다가 제기대명사일 때는 뭐가 붙냐 앞에 이렇게 예, 엡실론과 미가 오는 거예요. 예, 요게 오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면 우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미에 타우를 붙여서 관사의 어미가 되고 요 관사의 어미에 아우를 붙이면 인칭대명사가 되고 인칭대명사 앞에 에무를 붙이면 제기대명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제 이해를 하시라.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예. 패턴이 이렇구나라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SAM, on, ice, as. 이거 형용사의 어미 변화잖아요.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 타를 붙여서 관사의 어미 변화를 만들고
관사의 어미 변화에 r을 붙여서 인칭 대명사의 어미 변화를 만들고 그 앞에 m을 붙이면 제기 대명사가 된다. 남성일 때도 마찬가지고 여성일 때도 마찬가지고 2인칭일 때, 2인칭일 때도 마찬가지죠. 남성과 여성일 때.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미 앞에가 달라집니다. 2인칭일 때는 아우투 앞에 뭐가 붙냐면 세가 붙어요. 세 아우투. 세 아우토, 세 아우통. 여성일 때도 세 아우테스, 세 아우테, 세 아우테. 그래서 요 세가 붙느냐, m가 붙느냐,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수일 때는 다행히 1인칭과 2인칭에서의 복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수일 때만 앞에 어두에 m냐, 세냐 요거만 구분되는 것이지 복수일 때는 똑같아요. 그죠? 유무분사 감사하죠. 외울 때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기대명사는 해석이 나 자신, 너 자신 이렇게 되고요. 3인칭을 보겠습니다. 3인칭일 때,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각각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소유되기 때는 에 아웃, 에 아우토, 에 아우톤, 에 아우톤, 에 아우토이스, 에 아우투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그 자신에게, 그 자신을, 그들 자신의, 그들 자신에게, 그들 자신을 이제 해석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아우토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일치가 되는 부분을 색깔을 입혔죠. 여기에서 이제 3인칭 제기대명사는 여기에 애가 아니네요. 강기식이니까 해네요. 해. 그죠? 눈이 침침해서 저도 이게 강기식인지 연기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강기식이니까 해아우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붙으면 된다. 여성일 때 마찬가지로 요 동일한 어미 변화에서 해만 붙이고 중성일 때도 해만 붙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어미 변화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이제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못 외우니까 이제 원리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패턴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명사다. 명사와 성과 수와 여기서는 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시대명사면 이제 크게 this와 that이잖아요. this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물. that은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뭐 이 사람, 이것, 이 이렇게 되고 해석을 하고요. that은 저 사람, 저것, 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this is boy 하면 이 사람은 소년이다. 그리고 this boy is good. 이 소년은 착하다. 그래서 이 this가 이제 이 소년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다. 그리고 that is boy. 저 사람은 소년이다. that boy is good. 저 소년은 착하다. 해서 this와 that이 영어에서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쓰인다. 그러니까 헬라에서도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쓰이고 또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쓰인다. 두 가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헬라어로 보면 강기식이니까 후토스가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리고 저것은 보면은 에케이노스죠. 저것 에케이노스 이것 후토스. 그래서 단수 주격일 때 남성, 여성, 중성일 때 후토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격일 때는 이 우투, 우톤 여기 앞에 타우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타우. 주격일 때 후토이 그리고 우톤, 우토스에 타우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 이것은 이것의 이것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성일 때는 하우테. 예, 강기식이네요. 하우테. 그리고 중성일 때는 투토. 그래서 요 아우테스, 아우테, 아우텐. 네, 타오를 붙이고 또 하우타이 복수일 때, 그리고 아우톤, 우톤이죠. 우톤, 아우타이스, 아우타스에 타오를 붙여서 이제 지시능사를 만든다. 예, 중성일 때에도 투토, 예, 투투, 투토, 투토, 타우타, 예, 투톤, 투토이스, 타우타. 예. 한번 하나에 복잡하죠. 그래서 지시명사는 그냥 투토스,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명사는 헬라어에서 에케이노스다. 남성일 때 에케이노스, 여성일 때는 에케이네, 중성일 때는 에케이노. 예, 그래서 각각의 어미 변화가 이렇다. 예. 에케이누, 에케이노, 에케이논, 에케이노이, 에케이논, 에케이노이스, 에케이누스. 여성일 때는 에케이네, 에케이네스, 에케이네, 에케이넨, 에케이나이, 에케이논, 에케이나이스, 에케이나스. 중성일 때 에케이노, 에케이두, 에케이노, 에케이노, 에케이나, 에케이논, 에케이노이스, 에케이나. 다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다 그냥 예. 후토스, 에케이노스, 예.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대명사가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예. 의문대명사와 다섯 번째 부정대명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 같이 보냐면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가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 보시면 똑같죠? 예.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악센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의문대명사는 말 그대로 의문이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 누구라고 하는 의문대명사는 tis,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대명사는 t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일 때는 누구, 중성일 때는 무엇. 그래서 tis, t 이게 의문대명사고요. 부정대명사는 뭐냐? 예, 부정한다, 뭐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정되어 있지 않은 대명사다. 그래서 뭐예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 특정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겠죠. 예, 그것 특정되어 있으면 그것 그 사람일 텐데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 어떤 것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도 의문대명사 마찬가지로 이제 t인데 악센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순서로 볼 때 tis, tinos, tini, tina. 예, 난 복수 보겠습니다. tines, tinon, tisi 또는 tisim, tinas. 중성 때는 t, tinos, tini, t. 주격일 때 tina, tinon, tisi, tisin, tina. 예. 그리고 부정대명사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다만 악센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힘들고, 그래서 한번 의미만 보겠습니다. 의미. 그래서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의 차이점은 악센트인데, 한번 이제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누구를 보니? 라고 이러한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헬라어로. 그러면 누구가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대명사가 오겠죠. 의문대명사가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T나 의문대명사 남성 여성일 때, 남성 여성일 때 누구를 그러니까 목적격이 되죠. 단수 목적격 뭐가 와야 되죠? T나가 와야 되죠. 그래서 T나가 쓰이는 거예요. T나 악센트가 이제 있죠. 예, 누구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사를 배웠으니까 동사에서 블랙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랙포. 블랙포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블랙4 동사인데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다. 여러분 동사 그리고 감회가 새로우시죠? 그래서 해석은 나는 본다. 그러면 너는이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2인칭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어미가 에이스가 오는 거죠. 블랙 페이스 동사고 마찬가지로 2인칭이며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너는 본다. 블랙 페이스. 그러니까 블랙 페이스 티나라고 하면 너는 누구를 보니 의문대명사가 왔으니까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캡션 마크가 콜론이 올 때 캡션 마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랙페이스 티나 콜론 찍어주면 의문문으로서 너는 누구를 보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니? 예요. 무엇을. 그 무엇을이니까 어떠한 의문대명사가 오겠죠? t가 와야겠죠? 무엇을. 단수 목적격이니까 t. 그래서 의문대명사로서 중성 단수 목적격 무엇을입니다. 그는이니까 3인칭이 와야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이제 어미가 와서 블랙페이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는 본다. 블랙페이 T 그는 무엇을 보니 이렇게 이제 의문 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의문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대명사 부분이 좀 많아요. 어미 변화가.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개념만 파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련이 있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선행사와 성과 수를 일치시킨다. 다만 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boy. 이 사람은 그 소년이다. 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 그 소년은 축구를 잘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은 축구를 잘해. 그러니까 앞문장의 더보이와 뒷문장의 더보이가 똑같잖아요. 그 소년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더 보이에 해당되는 이제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는 거죠. that 내지 who. 그래서 this is a boy that plays soccer well.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그 소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두 문장을 헬라어에서도 연결할 때 관계대명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단수와 복수가 나오고요. 각각의 격이 나오죠.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많이들 낯이 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어미 변화냐면은 형용사의 어미 변화랑 똑같아요. 그죠? 형용사의 어미 변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렇죠?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의 어미 변화와 같다. 그런데 다만 형용사의 어미 변화의 다른 점은 뭐냐? 강기식과 악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없던 게 있죠? 위에 강기식이 있고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서는 어미 변화가 오스인데 관계대명사로서의 어미 변화는 오스가 아니라 강기식이 있으니까 호스, 후, 호, 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복수일 때는 오이가 아니라 호이, 혼, 호이스, 후스 이렇게. 그러니까 강기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여성일 때도 해, 헤스, 해, 헨, 하이, 혼, 하이스, 하스. 중성일 때는 호, 후, 호, 호, 하, 혼, 호이스, 하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의 어미어나 같지만 관계대명사일 때는 강기식이 붙고 악센트가 붙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명사 부분을 크게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인칭, 제귀, 지시, 의문, 부정, 관계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외울 수 있으신 분은 이제 외우셔도 상관이 없는데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대명사가 뜻하는 의미하는 용법이 뭐냐 그리고 변하는 이제 패턴 어떤 패턴을 보이냐 크게 해서 형용사의 어미 변화의 패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어미 변화를 기본으로 해서 타구가 붙고 그 앞에 이제 파생된 어두와 각각의 대명사에 해당되는 또 어두가 붙느냐에 따라 딱 틀려지고 또 형용사 어미 변화를 그대로 치면서 강식이 오느냐 술패가 오느냐 악센트가 오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이제 대명사가 각각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명사가 크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대명사를 좀 총괄적으로 다뤘고요. 이걸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훑고 그냥 헬라어의 대명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 대명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헬라어 시간이 2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다음 시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미 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건데 에이미 동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에 한 번이 더 남았잖아요. 그때 문법을 1학기 때 다뤘던 문법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할까 아니면은 그냥 지난 다음 시간 에이미 동사를 끝으로 헬라어를 마칠까.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헬라어를 안 하고 그냥 성경 통독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라어 이번 이제 평가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문법 분해를 하지는 않고 문법 분해를 안 하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 1학기 때 중점은 뭐냐면 헬라어를 내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쓰는 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문법 분해도 되면 좋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가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알파벳을 내가 숙지를 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냐 쓸 수 있느냐 음가가 어떻게 되냐를 테스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숙지를 하면 당연히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뜻은 몰라도 문법을 분해할 수는 없어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떤 본문을 하나 정해서 그걸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이제 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가입니다. 이번 1학기 때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때 다루지 않았던 그 동사에서 좀 더 심화된 1학기 때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좀 더 심화가 된 동사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좀 갈수록 어렵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재미도 없고 만약 외우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흥미를 좀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럼 절대 흥미를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차근차근 재미가 없더라도 끝까지 내려놓지 마시고 헬라어를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조금씩 저와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만 이렇게 해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대명사 부분은 짧지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성경통독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그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